멈춰버린 크리스마스 카드, 삭막한 외톨이의 도시, 그리고 흥태. 17의 미연에게 그 동네는 거대한 유배지와 같았다. 대도시의 번화한 소음 속에 살다. 아버지를 따라 내려온 그곳은 아직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변두리 외곽이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논뚝길을 따라 걸어야 나오는 미연의 집은 해가 지면 어린 소녀가 혼자 걷기에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그 정막을 깨고 불쑥 나타난 것이 흥태였다. 그 같은 동네에 산다며 무심하게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소년. 흥태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미연이 무서워할 때면 슬쩍 자전거 뒷바퀴에 구르는 소리를 크게 내며 앞장서 걷곤 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내려라. 같이 가게. 그 투박한 배려가 미연에게는 유일한 구원줄이었다. 친구 하나 없던 낯선 땅에서 흥태는 미연이 유일하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동네 친구이자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같은 존재였다. 엇갈린 이정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20살이 되었다. 흥태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객지로 직장을 구해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흥태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미연 역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지만 감히 가지 마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저 멀어지는 기차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을 뿐이다. 우리 친구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쁠 흥태를 생각하며 미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큰 용기를 내어 예쁜 그림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엽서를 샀다. 타지 생활은 어떠니? 여긴 벌써 눈이 온다. 정성스레 적어 내려간 글자들 위로 설레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만약 흥태가 답장을 준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고 다시 한 해가 저물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워진 동네, 지워진 마음. 미연의 집 근처는 대규모 매립 사업에 포함되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해갔다. 추억이 깃든 논뚝길은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오가는 공사판이 되었고 이윽고 미연의 집도 헐리게 되었다. 흥태는 내가 싫어진 걸까? 아니면 내 엽서가 귀찮았던 걸까? 답장 없는 기다림은 지독한 짝사랑의 종말처럼 느껴졌다. 미연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흥태를 가슴에서 지워내기 시작했다. 연락처도 주소도 바뀐 채 미연은 다른 도시로 떠났고 얼마 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남편과 심하게 다투는 날이면 혹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고단한 밤이면 미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시절의 흥태를 떠올렸다. 그때 흥태가 답장을 했더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혹은 아련한 첫사랑의 화석처럼 박혀 있었다. 40년 만에 들려온 이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옛 지인들의 모임에서 믿기지 않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어머, 너 흥태 기억나니? 걔 저기 아랫마을 살던 흥태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근처에서 식당 한다더라. 순간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 석자에 40년 전에 그 차가웠던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기분이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흥태의 연락처를 받아 적었다. 약속 그리고 낯선 재회. 며칠의 고민 끝에 연락이 닿았다. 흥태 역시 미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시내의 한 한적한 2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연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 중 흥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노신사, 배가 조금 나온 아저씨. 미연은 그들 속에서 자전거를 끌던 날렵한 소년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한 남자가 미연의 앞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를 보았다. 미연 역시 그를 힐끗 보았지만 그저 인상 좋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설마 하는 마음에 미연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동시에 앞 테이블 남자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혹시 미연이니? 흥태야? 40년의 세월은 두 사람을 서로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 자리에 앉은 미연이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질문을 던진 건 커피가 반쯤 식었을 때였다. 흥태야, 너 그때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엽서 왜 답장 안 했어? 흥태의 눈이 동그래졌다. 엽서라니? 난 평생 너한테 엽서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 배달되지 못한 진심. 40년 만에 풀린 매듭.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내가 일하던 그 공장 기숙사 주소로 보냈는데. 미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흥태는 억울하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연아, 나 그때 정말 매일같이 우체함만 들여다봤어. 낯선 타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냐. 근데 한 통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아, 미연이가 이제 대학 가고 도시 생활하느라 나 같은 놈은 잊었나 보다 하고. 흥태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실룩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40년 전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없던 시절. 종이 한 장에 실어보낸 마음이 목적지에 닿지 못하면 그 관계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엇갈린 운명의 장난. 흥태의 설명을 듣고서야 미연은 머릿속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시 흥태가 머물던 기숙사는 임시 건물이었고 우편물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 게다가 공교롭게도 미연이 살던 동네가 매립지로 확정되면서 행정구역이 바뀌고 우편 번호가 뒤섞이던 혼란기였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기숙사 사감 양반이 우편물을 대충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태워버린 적이 있었다더라고. 아마 내 엽서도 그 속에 있었나 봐. 흥태가 씁쓸하게 웃었다. 미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답장을 받지 못한 미연은 흥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했고 엽서를 받지 못한 흥태는 미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청춘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체념 속에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지워진 마을, 지워진 발자취. 우리 집 터 알지? 거기 이제 완전히 바다가 메워져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라. 내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우리가 같이 걷던 그 논뚝길이 어디였는지 도무지 감도 안 오더라고. 미연의 말에 흥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휴가 때 한 번 내려갔었어. 너 찾으려고 그 동네를 헤맸는데 세상에. 집들이 다 헐리고 펜스만 쳐져 있대. 이웃 사람들도 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길이 없고. 그때 알았지. 이제 정말 너랑은 끝이구나. 두 사람은 허탈하게 웃었다. 당시에는 그토록 거대하고 절망적이었던 단절이 40년이 지난 지금 보니 그저 운명의 얄궂은 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허무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 찾아갔더라면 혹은 우체부가 길을 잃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평범해진 소년, 낯선 중년의 모습. 미연은 가만히 앞자리에 앉은 흥태를 뜯어보았다. 기억 속의 흥태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날렵한 턱선, 그리고 무엇이든 다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한 어깨를 가진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세월의 무게를 정면으로 맞은 듯 배가 조금 나오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든 평범한 아저씨였다. 말투에서도 예전에 그 무뚝뚝하지만 단단했던 기운 대신 삶에 찌든 가장의 고단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그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투박했다. 나야 뭐 그냥저냥 살았지. 새벽같이 장 보러 가고 불 앞에서 고기 굽고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손주 볼 나이가 됐네. 흥태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삶의 흔적들이 박혀 있었다. 미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친구는 환상 속에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다. 흥태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미연의 머릿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가끔은 말다툼을 하며 꼴도 보기 싫다 생각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적어도 미연의 곁에서 40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사람이었다. 흥태가 건네는 설탕 가득한 믹스커피의 달콤 쌉싸름한 맛처럼 미연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쳤다. 그리움의 실체를 확인한 안도감일까 아니면 환상이 깨진 뒤의 씁쓸함일까. 미연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보니까 참 좋다. 난 내가 어디서 큰 고생이나 안 하고 살면 다행이다 싶었거든. 흥태의 진심 어린 말에 미연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비록 엽서는 닿지 않았고 인생의 항로는 어긋났지만 40년 전에 그 따뜻했던 동네 친구의 마음만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 낯선 재회, 익숙한 그리움. 카페 창밖의 세월. 2층 카페의 통창 너머로 저무는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미연은 찻잔 속에 남은 온기를 만지작거리며 흥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40년 전 그토록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소녀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는 그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성실하게 늙어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년의 남성이었다. 식당 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손마디가 다 굵어졌다, 흥태야. 미연의 말에 흥태는 쑥스러운 듯 거친 손을 탁자 밑으로 슬쩍 내렸다. 뭐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지. 새벽 4시에 시장 나가서 밤 11시까지 불 앞에서 서 있는 게 내 인생이었어. 그래도 덕분에 자식놈들 대학 보내고 장가들 보냈으니 그거면 됐다 싶다. 흥태의 말투는 투박했다. 예전의 그 과묵함은 이제 삶의 피로함에 절여진 무덤덤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연은 그가 들려주는 일상의 편린들 식자재 가격 걱정, 진상 손님 이야기,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는 고충을 들으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환상이 깨진 자리. 미연의 기억 속 흥태는 늘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밤길을 바래다 주며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던 든든한 등, 어설픈 솜씨로 깎아주던 나무 팽인 그리고 자전거 뒷자리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바람의 냄새. 하지만 지금 마주 앉은 흥태에게서는 기름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인의 냄새가 났다. 미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은 흥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나와 닿지 못한 첫사랑의 환상이었음을. 너는 참 곱게 늙었다, 미연아. 대도시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더니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네. 흥태가 건네는 칭찬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미연을 여전히 부잣집 딸이나 성공한 도시 여인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다. 40년 전 가난한 동네 친구로서 나누었던 평등한 정서는 이미 계급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덧칠되어 있었다. 남편이라는 존재의 재해석. 흥태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연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 위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문득 어제 저녁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퍼붓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은 왜 맨날 양말을 뒤집어 놓아?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때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짜증스러울 수 없었다. 남편의 툭 튀어나온 배와 코를 고는 습관,
기념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심함이 미연을 외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흥태라면 달랐을 텐데라는 도피처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오늘 흥태를 만나고 나니 남편의 그 투박한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 역시 흥태처럼 거친 세상을 버티며 가족을 지켜온 가장이었다. 적어도 남편은 엽서가 배달되지 않는 불운을 겪게 하지 않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연의 곁에서 실제하며 미연의 히스테리를 받아내고 아픈 날에는 투덜거리면서도 죽을 끓여주던 사람이었다. 엇갈린 시간이 남긴 교훈. 다시 자리로 돌아온 흥태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미연아. 가게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나 이제 슬슬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거든. 그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40년 만의 재회에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그에게는 사치일지 몰랐다. 미연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흥태야.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너 보니까 마음속에 있던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야. 그것은 진심이었다. 엽서의 행방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미연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오며 카페의 가파른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흥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미연의 팔꿈치를 잡아주었다. 계단 조심해라. 나이 드니까 뼈마디가 예전 같지 않더라. 그 사소한 배려에서 잠시 40년 전 소년 흥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미연은 그 손길에서 설렘보다는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치열하게 늙어왔구나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 카페 문을 열고 나오니 찬바람이 훅 끼쳤다. 40년 전 그 겨울의 추위와 비슷했지만 미연의 마음은 그때처럼 시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흥태의 평범하고 소박한 뒷모습을 보며 미연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에게서 언제 오냐, 배고프다라는 타박 섞인 문자라도 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의 풍경. 버스 정류장의 이방인. 흥태는 가게 일 때문에 서둘러 버스 정류장까지 미연을 배웅했습니다. 40년 전 자전거를 끌고 논뚝길을 함께 걷던 소년과 소녀는 이제 무릎 통직과 고혈압 약을 걱정하는 노년이 되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연아, 조심해서 가라. 연락처 알았으니까 가끔 안부나 묻고 살자. 흥태의 작별 인사는 담백했습니다. 미연은 멀어지는 흥태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조금은 구부정한 어깨, 닳아버린 구두 뒷굽, 그리고 시장통 사람 특유의 씩씩하면서도 고단한 걸음걸이. 그 뒷모습을 보며 미연은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상자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흥태야, 너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맙다, 잘 살아있어줘서. 낯익은 목소리, 낯선 설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야경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매립지로 사라져버린 그 동네의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잠시 귓가를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평소 같으면 또 왜? 귀찮게라며 미간을 찌푸렸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세 글자가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여보, 어디야? 해가 졌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투박하고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40년을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은근한 걱정과 애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흥태의 평범하다 못해 고단해 보이던 삶을 보고 난 뒤어서일까요? 남편의 그 잔소리조차 살아있는 삶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겹쳐지는 두 남자. 미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흥태만큼 다정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매로 만나 서둘러 식을 올렸고 아이들을 키우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미연은 늘 흥태와의 만약 이프를 꿈꿨습니다. 흥태랑 결혼했더라면 저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줬을 텐데, 엽서 한 장 보내지 않는 무심한 사람과는 달랐을 텐데. 하지만 오늘 확인한 진실은 냉정했습니다. 흥태 역시 그저 자신의 삶을 버텨내기에 급급한 평범한 사내였고 그 시절의 엇갈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월의 장난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심한 남편이야말로 미연의 곁을 지키며 풍파를 함께 맞은 진짜 동반자였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시장통의 가로등과 남편의 뒷모습.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멀리 가로등 아래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남편은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늦으면 어떡해. 사람 걱정하게. 남편은 미연을 보자마자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미연이 좋아하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식을까봐 품에 안고 있었는지 봉투에서는 아직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식기 전에 먹어.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이길래 사왔어. 미연은 건네받은 붕어빵 봉투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40년 전 흥태가 바래다 주던 그 밤길의 안도감이 지금 이 투박한 붕어빵 한 봉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내고 현재를 안다. 여보, 나 오늘 옛날 친구 만났어. 미연의 말에 남편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친구? 누구? 그 매립지 살던 고향 친구? 응. 근데 있잖아. 그냥 그렇더라. 당신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남편은 뜬금없는 칭찬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징그럽게라며 쑥스러운 듯 앞장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입꼬리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남편의 넓은 등 뒤로 천천히 발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40년 전의 흥태는 이제 가슴속 예쁜 사파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빛바랜 크리스마스 엽서처럼 소중하지만 더 이상 꺼내보며 아파할 필요가 없는 추억. 미연은 남편의 팔짱을 꽉 끼었습니다. 가요 우리. 집에 가서 뜨끈한 국물에 밥 먹자. 가장 가까운 기적. 낡은 서랍장의 정리.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안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 깊숙한 곳에는 40년 전 흥태에게 보내려다 차마 붙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여분의 엽서 몇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절 미연은 이 엽서들을 보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왜 답장이 없을까, 나를 잊은 걸까라는 원망은 미연의 청춘을 관통하는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흥태를 만나고 온 미연의 눈에 비친 엽서는 그저 평범한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넓었구나. 미연은 조용히 엽서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미련이 아닌 비로소 완성된 추억을 보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소년 흥태는 그 매립된 동네와 함께 기억 속에 묻어두는 것이 서로의 현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의 진실. 욕실 문이 열리고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수건을 목에 건 남편의 모습은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연이 사온 붕어빵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 남편의 물음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미연은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붕어빵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팥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우리 둘 다 참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했지.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새삼 알았고 남편은 쑥스러운지 허허 이 사람이 오늘 진짜 이상하네. 뭐 잘못 먹었나?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기분 좋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 미연은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2층 카페에서 본 흥태의 모습은 지친 생활인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은 남편은 비록 배가 나오고 주름은 깊었지만 미연과 함께 일구어온 삶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업고 뛰던 모습, 미연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톡톡히 하며 미연의 곁을 지키던 모습, 그리고 매일 퇴근길에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오던 그 수많은 날들. 흥태가 환상 속의 구원자였다면 남편은 진흙탕 같은 현실을 함께 걸어준 전우였습니다. 미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흥태가 밤길을 바래다 주던 그 따뜻한 배려는 지난 40년 동안 남편이 보여준 수만 번의 일상적인 헌신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매립된 과거, 도단한 현재. 여보, 내일은 우리 예전 그 동네 근처 아파트 단지나 한 바퀴 돌고 올까? 거기 매립지였던 곳 말이야. 미연의 제안에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거기 요즘 공원 잘 꾸며놨다더라. 당신 옛날 생각나겠네. 이제 미연에게 그 동네는 잃어버린 사랑의 슬픈 장소가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산책로이자 과거를 딛고 일어선 현재의 땅일 뿐입니다. 40년 전 전해지지 못한 크리스마스 엽서는 영영기를 잃었지만 그 덕분에 미연은 지금 자신의 곁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재회.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미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만난 것은 흥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된 성숙한 나였습니다. 흥태의 평범한 모습은 실망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도 그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고 나 또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다는 확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미연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흥태야. 그리고 정말 사랑해, 여보. 긴 여행을 마친 마음에 비로소 따뜻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도착한 진정한 답장이었습니다.